자, 그러면은 이제 눈물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흔히 쓰이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한번 이 검사를 해볼 거고요. 쉬리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험 용지가 있죠. 이게 이제 와트만 41번 용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눈에 있어서 하안검련 안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이 얘를 타고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겠죠. 그죠? 이게 적셔지겠죠? 그래서, 이 용지를 넣고 나서 한 5분 정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5분 정도까지, 이 5분이란 시간 내에 적셔진 그 눈물의 양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했었을 때 한 10에서 15mm 이상 젖으면 눈물 양이 충분하다, 괜찮다, 정상 범위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고, 이제 동일하게 5분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 젖은 양이 굉장히 요거보다 적다, 이제 작다 하면은 눈물 양이 적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성안으로 판정을 하고 요런 이제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법은 이제 와트만 41번 용지를 사용을 하고 어떠한 마취 없이도 이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누액의 양을 측정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잠시만요. 체크할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요. 보통 이제 누액 검사를 할 때 누액의 질적인 부분을 검사를 하는 눈물 검사도 있고 누액의 양을 검사하는 눈물 검사도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쉬리머 테스트는 누액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사 용지 와트만 41번 용지를 하안검련 안쪽으로 삽입을 시키고 5분 동안 기다린다. 그때 이렇게 눈물이 젖은 그 양을 길이로서 측정을 하는데 정상 범위가 10에서 15mm. 근데 요것보다 적다. 그럼 잘 많이 없다. 눈물량이 적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사항으로 보시게 되면은 검사 전에 안검을 자극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아주 살짝 여기 하안검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다르게 눈 주변에 안검을 만져가지고 자극을 주게 되면 눈물량이 원래 이제 생성하는 눈물량보다 이제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눈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안검을 자극하지 말 것. 그리고 이 검사 전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눈 검사할 때 사용되는 광학기기가 세극등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이 세극등 검사는 여러 가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런 검사 하지 말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 용지가 각막에 닿았을 때 그것 역시도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하안검련 여기만 딱 살짝 이렇게 닿아서 넣을 수 있게끔 주의해서 검사를 실시하라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어떤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자극성 눈물이 더 자극이 되어서 눈물량이 원래 생성하는 눈물량보다 더 많이 이제 생성이 된 걸로 이제 측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고요. 자, 쉬리머 테스트의 기본적인 것은 요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또 이 검사법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방법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눈물을 비자극성 눈물, 자극성 눈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눈물량.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검사법은 눈물량 전체를 검사한다. 그러니까 비자극성 눈물, 그냥 항상 생성되고 있는 비자극성 눈물이랑 또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눈물량 모두가 그냥 함께 검사가 되는 그러한 이제 검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좀 세부적으로 자극성 눈물이 어느 정도 되나 비자극성 눈물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갖다 조금 구분을 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방법들을 가지고 또 따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비자극성,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각막을 눈물이
적셔주고 있잖아요. 항상 수분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항상 이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눈물 분비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검사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눈에다가 점압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 주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것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되고 그냥 정말 이게 늘 이제 생성이 되는 그 이제 눈물량만 측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눈물 분비 검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또 상반되게 일부러 자극을 하는 거예요. 코 안쪽에 있는 점막을 자극을 하는 거 안쪽에. 그러면 우리 눈물이 나잖아요. 자극이 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반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극성 눈물을 갖다 검사를 하고 싶다 하면 인위적으로 코 안에 있는 점막을 자극한 후에 검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눈물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는 비자극성, 자극성 모두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검사하는 방법 똑같은데 점압 마취 후에 검사를 똑같이 진행을 했었을 때는 기본 눈물 분비 검사, 기본 눈물이 어느 정도 되나 검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예 진짜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 하면은 자극성 눈물 양의 검사를 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해가지고 검사를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쉬리모 테스트.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흔히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약간 신뢰도는 낮아요. 자, 이것과 유사한 방법인데 좀 더 신뢰도가 높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페놀레드 스레드 검사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 하결망 안쪽에 이렇게 sab입을 하는데 이 삽입한 게 지금 실이잖아요, 실. 그죠? 굉장히 얇아요. 앞에서 넣었었던 그 와트만 용지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 실이 얇으니까 눈에 주는 자극도 적잖아요. 그래서 자극성 눈물량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이제 제거가 되고 실제 이 눈물 이게 양을 갖다 측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앞에 봤던 쉬리머 테스트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페놀레드라고 하는 것은 산연기 이제 반응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이 실 두 가닥을 이 하결막낭 내에다가 한 3mm 정도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실을 타고 눈물이 젖어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젖어서 나올 때 그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페놀레드 스레드라고 하는 이 실을 두 가닥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페놀레드라고 하는 이 이제 지시약 자체가 산성에는 노란색으로 변화하고 염기성에는 붉은색으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눈물 같은 경우에는 한 약 알칼리 한 pH가 7.4 정도 되는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넣고 나서 눈물이 얘를 타고 흘러내리게 되면 이 페놀레드의 이 색깔 자체가 이제 연기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눈물 타고 내려오면서 색깔이 빨갛게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된 빨간 색깔로 보이는 이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실시할 때는 이 실을 한 3mm 정도 접어가지고 피검자의 하결막낭 내에다가 삽입을 하고요. 검사하는 시간이 15초 정도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봐봐요. 앞에서는 한 5분 정도 한다 했잖아요. 쉬리머 테스트.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쉬리머 테스트는 용지도 되게 크고 검사하는 시간도 길고 하면 아무래도 눈에 자극을 주는 게 많을 거란 얘기죠. 그에 반해서 이 페놀레드는 굉장히 실도 얇기도 하고 검사하는 시간도 이렇게 짧으니까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눈물량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제거가 되고 실제 눈물량이 이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 시간도 훨씬
짧다. 자, 그래서 이 검사를 했었을 때 정상 범위는 우리가 검사 진행할 때 접어넣은 3mm 있잖아요. 이거를 포함을 해서 한 10에서 20mm 정도 이렇게 적셔져 나오면은 정상적인 눈물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그 눈물 양을 검사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가지, 그 시리머 테스트랑 얘랑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에게 세극등 검사법 되어 있는데, 이 세극등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컨택트 렌즈 시간에 많이 다루게 될 안광학기기의 대표적인 검사 기기거든요. 아마 안과에 이렇게 뭐 렌즈 끼다가 뭐 이렇게 감염이 생기거나 뭐 렌즈가 아니라도 안과 가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극등, 슬림램프라고 하는 건데, 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 슬림램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해서 뭐 이제 피팅 상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질환도 이제 밖에 있는 전완부부터 뒤쪽까지 쭉 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아무튼 눈과 관련한 어떤 질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검사 기기가 슬림램프거든요. 근데 이 슬림램프도 이렇게 눈물 양을 검사할 수도 있고 눈물 질을 검사할 수도 있어요. 이 슬림램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데, 우선 이 슬림램프를 이용을 해서 검사하는 것 중에 지금 소개해주는 TBUT, Tear Breakup Time이라고 하는 이 누액 세극등 검사법은, 일단 이거는 눈물의 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후에 검사하는 거 3.2 해가지고 뒤에 검사하는 것을 티얼 메니스커스라고 하나 더 소개를 할 텐데, 걔는 눈물의 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던데, 이 세극등을 이용해서 눈물을 검사할 때는 눈물의 질도 검사할 수 있고 눈물의 양도 검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TBUT, Tear Breakup Time, 이거는 눈물 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검사를 할 때 좀 이따가 우리가 영상을 보겠지만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안에다가 그 염료를 넣어요. 플로레신이라고 하는 염료를 넣어가지고 검사할 때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염색제를 넣는데, 이렇게 염색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을 침습성 검사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뒤엔 또 비교를 해볼게. 이런 이제 염료 사용하지 않고 이제 검사하는 것을 비침습성 검사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세극등, 슬림램프를 이용을 해서 눈물 질을 검사할 때는 이 염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습성 눈물 검사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좀 이따가 이 이제 염료를 눈에다가 넣고 나서 이 슬림램프라고 하는 검사 기기를 통해서 이 눈물막이 눈을 갖다가 계속 이제 뜨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뜨고 있으면은 뭐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눈물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막이 파괴가 되면서 건조반이 생겨요. 까맣게. 그 건조반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을 하면서 이제 눈물막이 파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 눈물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 눈물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인 건데, 빨리 이렇게 파괴가 된다는 것은 지방층도 빨리 없어지고 수성층도 이제 좀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점액층에 있는 건조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 이 건조반이 빨리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눈물의 질이 좀 좋지 않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조반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누액의 세극등 방법, 누액의 세극등 검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사법은 눈물의 질을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이 있는데 이게 아주 뭐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건조반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생을 할 텐데 이 건조반, 점액층이 파괴되면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게 빨리 나타나면은 눈물층이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건조반이 생기는 평균 시간이 이제 15초에서 20초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날아가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요 정도 돼서 생기면은 괜찮은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 건조반이 생기는 그 시간이 10초 이하다. 굉장히 빨리 생겼다. 그러면은 눈물막이 빨리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눈물막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가 부적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인공 누액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검사를 할 때는 플로레신이라고 하는 염색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슬림램프를 이용을 해서 살펴볼 때 눈물막이 파괴되는 걸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염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레신으로 눈물을 염색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건조반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때 이 플로레신으로 염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다 염색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파괴되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하면 코발트 블루, 파란 색깔 필터나 아니면 노란색 필터를 이용을 해서 보면 이 건조반이 발생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림램프의 필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때 지금 눈물막의 파괴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코발트 블루 필터를 이용을 해서 보통 검사를 해요. 혹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결막 부분까지도 보고 싶다 하면 노란색 필터를 이용을 하면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레신으로 눈물을 염색시킨 후에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필터 아래에서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할 때 이제 염색시키고 깜빡하세요 해야지 이 전체적으로 눈물막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빡하고요. 이제 눈물막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서 눈물막이 파괴되는 시간을 갖다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염색시키고 좀 깜빡깜빡해서 눈물막이 딱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 하면 자, 지금부터는 눈을 감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조반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이제 보시면 되고 세극등을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조명법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 이제 전환부를 살펴볼 때는 기본적으로 확산 조명법 넓게 비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명법이 있는데 이제 전환부, 외환부, 그러니까 눈물막 부분을 갖다 검사를 할 때는 이 세극등이랑 기기에 있어가지고 조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비출 수 있는 확산 조명법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루 코발트 필터나 옐로우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훨씬 더 건조반이 생기는 것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실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The tear film breakup test and grading staining at the ocular surface. Topically instilled fluorescein is used to assess both tear film stability and ocular surface damage. Other dyes, such as lissamine green, are used to assess damage alone. Neither fluorescein nor lissamine green drops cause discomfort on installation. The standard test for measuring tear film stability is the tear film breakup test, or TFBUT. This measures the time taken for a fluorescein-stained tear film to break down after a blink. 이렇게 염색이 되거나 깜빡깜빡해서 다 적셔지고 나서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까만 색깔로 약간 건조반이 나타나죠. 그때까지 시간을 갖다 측정을 하는
grading 거죠. charts to 어느 부분부터 quantify the 먼저 amount of 나타났나, staining present.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도 Dye 어디가 좀 더 selection. 심한지 그 등급에 For 따라서 이렇게 reasons of 나타내는 contrast 거예요. and visibility of staining, 그래서 좀 it is common to 대비감도를 use 높여서 좀 fluorescein 더 to estimate 관찰을 좀 surface 쉽게 하고 damage to the 싶다라고 cornea 하면 and lissamine 지금 green 보시는 to estimate 것처럼 damage 이 to the 노란 색깔 bulbar 필터를 이용을 conjunctiva. 하면 However, 좀 더 when 선명하게 fluorescein is 확인을 할 enhanced 수가 with a yellow 있습니다. barrier filter, such as Aratin number 12, fluorescein staining can be used to grade staining on both the cornea and the bulbar conjunctiva as 결막에 well. 있어서 전체적으로 In this 다 patient 이런 with dry eye, 건조반이 the 나타나는 것을 visibility 확인할 of 수가 the 있고, corneal staining 지금은 pattern 이제 has been 건조반이에요. greatly enhanced by viewing through a yellow filter. Here you can see the 지금 brilliant 보고 있는 fluorescence 것은 of the 이제 tear film 정상적인 overlying a normal 눈물막을 conjunctiva. 확인하고 있고 There is 전체적으로 pooling 다 of 이 dye in the 플로레신이 folds of the 염색이 되어 있는 부분 conjunctiva. 충분히 There is 있잖아요. pooling 그죠? of the fluorescent tears, but no sign of 충분하니까 punctate 이렇게 staining. 플로레신 양도 굉장히 In 많고 지금은 contrast, 굉장히 in this 이렇게 건조한 patient 느낌이 with severe 나죠. dry eye, 건조안에서의 어떤 viewed through a 모습인 yellow 거예요. filter, 결막 부분에 you can see 있어가지고 extensive fluorescein staining of the 눈물이 많이 없기 exposed 때문에 conjunctiva. 까만 부분도 많고 Sequence of testing. 약간 건조한 느낌, 약간은 좀 In this 눈물이 demonstration, you will see the following sequence. 자, 실제 하는 것을 1. 보시게 Using 되면 fluorescein to 먼저 measure tear film stability 좀 전에 and to grade 이 staining 선생님이 on the cornea 아래쪽으로 and conjunctiva. 그 2. Using lissamine green to grade 플로레신을 staining 염색을 on 했었고 the 이 리사민 conjunctiva 그린은 좀 alone. 이따가 The 설명을 tear film 드리겠지만 이것도 breakup 같이 test 사용할 수 and 있는 grading 염색제 중에 staining at 하나예요. the ocular 근데 surface 저거는 with 결막에만 fluorescein 사용할 dye. 수 있는 The patient is 염색제거든요. seated comfortably at the slit lamp, looking straight ahead 보고 and 계시는 blinking normally. 셀프 많이 An 보셨을 겁니다. impregnated fluorescein strip 처음으로 is prepared. 염색을 할 Opening the 때 envelope 보신 away 것처럼 from the 플로레신 impregnated 염색제를 tip 갖다가 and moistening the 페이퍼 tip 형태로 with a 되어 있는데 single drop of 시- sterile saline. 식염수를 As soon 떨어뜨려서 as the 적신 tip is fully 다음에 wetted, the excess is shaken off 결막 briskly, 낭에다가 and 넣어서 the drop is delivered 눈물을 quickly 전체적으로 and lightly to the 염색을 back 시키고 of first the right and then the left lower tarsal 염색이 plate. 되죠. The patient is asked to blink freely several times to distribute the 필터를 이용을 fluorescein. 해서 눈물막을 Then 확인을 하는 the 거예요. breakup time is 앞을 read. 보세요 하고 이제 First on the 가만히 right, 있는 거예요. then on the left 그러면서 eye, and then 까만 색깔 staining is 건조반이 graded. 생길 때까지 First on the right, 까맣게 and then the left 조금씩 eye. 보이기 시작하죠. First on the cornea, 그래서 이렇게 각막부터 and then 보고 on the 그다음에 conjunctiva. 결막 쪽 이렇게 For 공학 쪽 clinical 가서 trials. 결막 상태를 보는 거예요. The tests are performed slightly differently in a clinical trial to improve standardization. The procedure is as follows. A drop of sterile 2% fluorescein is placed in the sterile 아까는 페이퍼 casing 형태로 from a 이제 unit dose 플로레신의 dispenser. 염색제를 이용을 했는데 이런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A sterile 그때 tip is 사용을 할 fitted to the 때에는 variable volume 2% pipette. 정도의 The 이제 volume is set, 플로레신 and that 용액을 volume of 이용을 fluorescein 해서 is aspirated 똑같이 into the pipette. 결막 하당, 그러니까 결막 아래쪽에 낭 쪽에다가 염색을 This 시키는 precise 거예요. volume 이거는 방법을 can then 페이퍼로 be 해도 되고 instilled into the 아니면 lower 용액 상태로 해도 conjunctival 되고 그건 sac. 상관없어요. 2. 염색을 The 하는 것이고 sequence of 방법이 두 measurement 가지가 of the 있다라는 것을 TFBUT 이제 and 이야기를 staining. 해주는 거고요. In many clinical trials, the average 그래서 of 2 검사를 or 할 3 때는 measurements of the 두세 번 breakup time 정도 해서 is required by 평균치를 protocol. 가지고 실제 This 적용을 is 하시면 time 됩니다. consuming, 결과치를 and the 진단을 delay 하시면 may 되는 것이죠. influence the quality of 한 번에 measurement 이제 in the 하지 second 않고요. eye. For this reason, it is more appropriate to instill dye first in the right eye, recording the breakup time, and grading staining in that eye. 그래서 방법이 누에게 세극등 검사법 중에서 지금 눈물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똑같이 슬램프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티얼 메니스커스, 눈물의 그 형태를 보면서 눈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하는 거라서 똑같이 지금 사용하는 기기 자체는 이제 세극등을 이용을 해요. 하는데 이 방법은 티얼 메니스커스 방법 같은 경우에는 눈물 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있어가지고 이제 눈물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물이 이 동공 아래쪽 부분이 가장 많고요. 옆으로 갈수록 가장자리 부분으로 갈수록 눈물 자체가 좀 얇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눈물량이 좀 작게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 양이 이제 정상치에 비해서 뭐 어떤가, 정상치에 해당되는 정도로 눈물량이 있는지 아니면은 좀 적은지 혹은 이게 연결
연결이 돼가지고 쭉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극등을 이용해서 검사하게 되면 이게 현미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세극등을 이용을 해서 하안검면에 고여있는 눈물이 항상 있는데 이 눈물띠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속성도 살펴보고 그리고 높이를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이 동공 아래쪽에 가장 많이 고여있는 이 부분은 정상 범위라고 하면 0.2에서 0.3mm가 돼야 되고요. 주변부는 이제 0.1에서 0.2mm 정도가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좀 눈물량이 적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극등을 이용을 해서 눈물을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눈물 질도 알 수 있고 눈물 양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것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세극등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했었던 방법 중에 처음에 소개했었던 눈물 질 검사 있잖아요. T-BUT, 아까 Tear Breakup Time 해가지고 T-BUT 검사랑 이제 동일한 이제 내용으로 눈물 질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용하는 기기도 다르고요. 여기에서는 염색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T-BUT이긴 하지만 난 염색제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염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자극이 줄어들잖아요. 염색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자극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눈물량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눈물량이라든지 눈물 상태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T-BUT에 비해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염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 비침습성 누액 검사, 누액질을 검사하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눈물막을 침범하지 않고 눈물 파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거 할 때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 기기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기기 역시 우리가 콘택트 렌즈랑 관련해 가지고 가장 친하게 지내게 될 기기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슬림 램프하고 이 각막 공률계 케라토메타라고 하는 각막 공률계하고 사실 이제 이 각막 공률계는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 눈물 검사, 눈물 질이 어떤지의 상태를 검사할 때도 이 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기를 이용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다 실습을 하겠지만 이렇게 마이어상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각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생기려고 하면 이게 매끈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동그란 원이 보여요. 아주 매끈하게. 근데 깜빡하고 역시 눈을 뜨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막이 조금씩 파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글이글하게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하면서 눈물막이 파괴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 눈물질을 검사를 하는 것인데 자극 없이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 각막 공률계를 이용을 해서 보여지는 마이어상이 왜곡될 때까지의 이제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눈물질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 범위가 이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한 30에서 40초 때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참고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 슬림 램프를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자극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파괴가 일어나는 걸 확인이 돼요. 근데 반면에 여기에는 자극이 좀 적기 때문에
때문에 이 정상 범위로 보는 이 범위 자체도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파괴됐었을 때를 정상 범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초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건성안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이어 상에 왜곡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눈물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기보다 훨씬 더 조금 발전이 된 기기가 지금 보고 있는 오큘러 케라토그래프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각막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거랑 비교했었을 때 훨씬 더 얘가 정확한데, 왜냐하면 이 마이어 상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우리 눈에 있어서 각막 중심 3mm 정도까지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3mm에 한해서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것이고, 이 오큘러스 케라토그래프라고 하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끊어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물막이 파괴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이게 이 각막에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먼저 끊어지는지, 어느 부분이 좀 심하게 이렇게 끊어져 있는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또 볼 수 있고, 그 상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기기가 바로 이 기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비침습성으로 이제 눈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들인데,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염료 없이 이제 눈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비침습성 누액 검사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눈물막 검사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죽은 세포, 건성안을 진짜 이제 건성안 있잖아요. 눈물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막에도 그게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막이나 공막에 이제 눈물이 없음으로 해서 세포가 죽었을 때 이런 염색이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염색이 된 부분은 이렇게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염색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세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할 때 이제 염료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염료가 로즈벵갈이라고 하는 요 염료예요. 지금 이렇게 약간 분홍빛으로 염색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여기에는 세포가 죽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람은 좀 심하잖아요.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건성안이에요. 건성안.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죽어서 염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로즈벵갈 같은 경우에는 뭐 각막이랑 결막이랑 모두 죽은 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아파요. 이거를 염색을 했었을 때 좀 통증이 있고 이런데, 요거보다 약간 등급이 낮은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이 리사멘 그린이라고 하는 염료는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로즈벵갈보다는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얘는 결막에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결막에 있는 죽은 세포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로즈벵갈이나 리사민 그린이나 다 이제 죽은 세포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건성안이 심해서 이렇게 죽은 세포들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염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요거보다는 리사민 그린이 조금 안전하기도 하고 통증도 없으니까 조금 이제 이건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염료가 요 리사민 그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눈물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깜빡깜빡하는 순목 있잖아요. 이 순목에 대해서 잠깐 그냥 정리만 하고, 앞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 이게 순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분당 12회가 평균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뭐 어딘가 집중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집중하다 보면은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그것 역시 이제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건성안으로 되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깜빡거리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깜빡이지 않는 것은 더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건성안으로. 건성안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또 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적인 분당 깜빡임 횟수가 한 12회 정도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깜빡할 때 이제 눈 아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깜빡할 때 눈은요 위쪽에서 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깜빡깜빡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깜빡할 때 눈물이 이렇게 각막을 덮으면서 여러 가지 이물질 침입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물질을 또 밖으로 배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누액이 각막에 이렇게 싹 덮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눈물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 기능, 대사 뭐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할 수 있게도 해준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즈를 꼈었을 때 특히나 이 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또 이 렌즈가 있고 그 안쪽에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각막이 있고 이러잖아요. 깜빡깜빡을 해야지만이 이제 고여있는 눈물이 배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노폐물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이렇게 빠져나가고 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눈물이든 물이든 어쨌든 고여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눈물이 또 그 렌즈 내부로 또 침투를 했었을 때는 렌즈 어떤 광학적 기능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깜빡함으로써 누액 교환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것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눈물을 통해서 각막에다가 또 산소도 이제 전달을 하면서 또 각막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원활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임을 통해서 또 이런 이제 렌즈랑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깜빡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물의 해부와 생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눈물의 전반적인 기능들 그리고 눈물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보고 이 세 개 층의 각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 눈물은 이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눈물 양이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정상적인 눈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눈물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 눈물질을 평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밑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눈물 검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물 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었고 그리고 눈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었죠. 그죠? 자, 눈물 양을 검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쉬리머 테스트, 페누레드 검사, 그죠? 페누레드 테스트, 그리고 세극 등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 중에 티얼 메니스커스, 이 하안검면에 맺혀져 있는 눈물 양의 높이, 중심이랑 주변의 높이랑 그리고 연속성 그런 것들 검사하는 방법이 눈물 양을 검사하는 방법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었고 자 눈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은 역시나 세극 등을 이용을 하는데 이 눈물막이 파괴되면서 이 건조반이 발생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그 플로레신이라고 하는 염색제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여서 침습성 눈물막 검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TBUT라고 하면 이 침습성 눈물 검사법을 그 검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조금 자극을 덜하게 하면서 신뢰도가 높은 검사법이 비침습성 누액 검사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염료 이용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이었고 대표적으로 그 각막 공률계 이용할 수 있었었고 그죠. 그리고 케라토그래프 그죠. 이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는데 이것 역시 누액의 질 검사에 이용을 하는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물과 관련한 검사법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얼굴 뵙도록 할게요. 가서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책도 같이 딱 준비를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